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8일이죠. 민주당 최광욱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자, 이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전원합의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올까? 근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 끝나는 거 6일 앞두고서 최광욱 의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고를 해놨다. 그럼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진짜 두 갈래 시선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각각 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쟁점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인데 2019년 8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막 각종 증거인멸을 시도했었죠. 그때 본인의 그 방배동 자택에 있는 PC, 컴퓨터, 그거의 하드디스크를 자기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PB한테 숨겨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건 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시가 과연 그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거냐, 아니면 그냥 숨기라는 데까지만 지시를 한 거냐. 왜 그러냐면 김경록 씨가 이 하드디스크를요 받아가지고 숨기지 않고 11일 뒤에 검찰에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뭐 아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에서 최광욱 의원의 가짜 인턴 확인서가 나온 겁니다. 거기서 위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법률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최광욱 의원 측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피압수자, 실질적으로 압수를 당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 부부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압수수색 당시에 참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그 가짜 인턴 확인서가 뭐 발견되고 뭐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거 맞는데, 그런데 그거 압수수색할 때 참관하지 않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이다. 부부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이 증거 능력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2심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경심 씨가 김경록 씨한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하드디스크를 준 건 김 씨에게 사실상 처분할 권한까지 준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왜 소부라고 있죠.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인데 소부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빼고 아마 하는데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소부인 1부에 배당을 했는데 1부의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이라는 사람인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이 국제인권법위원회 출신입니다. 국제인권법위원회. 이 사람이 이거를 뭐 하고 있었던 건지 말고 있었던 건지 모르는데 해서 1년 가까이 그냥 붙잡고 있다가 올해 6월에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소부에 이제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시간을 좀 더 끌자, 뭐 이런 차원의 얘기인지, 그 뭐 기자들이 취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까지 알 수는 없죠. 그걸 알면 이 결론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이 소부의 그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이고 국제인권법위원회 출신이니까 아마도 이 사람 본인은 이게 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최광욱 의원 편을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을 개연성이 높고, 다른 대법관
그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지. 왜 그러냐면 당연히 하드디스크를 김경록 씨한테 맡겨서 이거 숨겨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숨기든 검찰에 제출을 하든 그거야 그 사람한테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시민 오경미 대법관과 다른 법관들이 의견 일치를 안 했으니까 아마 전원합의체에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입장이고, 이쪽의 입장은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국은 아마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지 못할 거야. 이런 견해. 만약에 뒤집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왜냐하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의원직 상실이 확정이 될 거다,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게 뒤집히면 파기환송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일각에서 이제 의심하는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원래 각종 의심스러운 행동, 사법농단 뭐 이런 것들 다 많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자기 퇴임 엿새 앞두고서 전원합의체를 연다는 거는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거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최강욱 의원을 봐주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를 자기 물러나기 엿새 전에 열어서 큰 선물을 주고 그러고서 자기가 퇴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견해. 만약에 이 견해가 맞다면 최강욱 의원은 9월 18일에 이제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겠죠. 가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선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대법원으로 와서 확정되고, 그러면 내년 4월, 이제 원래는 임기가 5월 말까지죠. 5월 말까지 충분히 채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결론, 그러니까 요 18일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느냐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우느냐, 이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뭐 벌써부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일각의 이 법조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진영에 따라서 다 다른 결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무리 최강욱 의원을 봐주려고 해도 과연 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그냥 순전히 이념적으로만 따지면 13명이죠. 이제 대법관이. 그 중에서 7명 정도가 보수 중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6명 정도가 진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7대 6이죠. 이러면은 파기환송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이념적 성향에 100% 따라서 판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보통 대법원장은 자기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가 대법관들의 다수, 이 전원합의체의 경우에는 다수의 견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소수 의견을 냈다, 이거는 정말 일종의 리더십의 기강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관행상 대개의 경우는 자기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가 7대 5다 이런 식으로, 또는 5대 7이다 그러면 자기는 여하튼 7쪽에 선다 보통. 이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대법원 취재를 많이 했던 그런 법률가들이나 기자들, 오래된 법조 기자들,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 끝나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다. 그래서 18일에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이 날아갈지 아니면 유지될지 결론이 나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최강욱 의원을 봐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까지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을
붙여준, 재판을 질질 끌어서 붙여진 것만 해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뭐 그 정도 드러냈으면 됐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할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고, 그 다음에 이념적 성향으로 봐도 중도 보수가 7명이면 다수죠, 다수.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서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의원직 상실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